자,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수일간 그리고 개수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겠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임수일간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수일간이 개묘년의 천간 개수를 일단 만나죠. 그러면 십성으로 뭐라고 그러나요? 겁재죠. 겁재. 자, 겁재는 빼앗을 겁자에 재물재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니까 재물을 뺏거나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주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겁재다 하더라도 다 같은 겁재는 일단 아니니까, 자, 그러면 개묘년의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개수겁재는 어떤 겁재인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임수 본질이 뭐냐면, 임수 본질이, 일단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거두고 저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임수가 하는 일이죠. 근데 개수는 좀 다르죠. 같은 수인데. 자, 임수작용하고는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수는 응축된 물질을 이렇게 분사하듯이 발산하는 겁니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일종의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아래로, 개수는 위로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반대라서 서로 화합할 수 없죠. 그러니까 힘겨루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수일간 올해는 매사에 경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승부욕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니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경제적인 변화도 크기 때문에 중심 잡기 어려움을 하다. 자, 이게 개수 겁재 때문에 겪어야 하는 피곤함이죠. 자, 다음에 보면, 자, 천간 개수는 무토하고 합한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자, 천간 개수가 오면서 무토하고 합을 한다라는 건데,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합을 하죠. 자, 물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작용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면 상승작용, 그리고 보온작용이라고 그러죠. 무게합화하니까. 그래서 이 개수의 능력을 좀 더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수에게 더욱더 불편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거를 개수가 또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중적인 역할인데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통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천간 개수는 정화를 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천간 개수가 정화를 극하면 정화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역할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화는 정임합하죠. 정임합. 근데 이 정임합을 하는 걸 개수가 와서 방해하는 거니까 합이 방해되는 거죠. 그러면 임수가 정화를 만나서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단계에서 개수가 정임합을 방해하니까 걸림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임수일간은 자, 이런 식으로 개수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는 묘목이죠. 지지는 묘목. 자, 임수가 묘에서 12운성으로 일단 사지죠. 사지. 자, 그러면 임수는 이 사지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외부적인 활동력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이제 겁재 개수는 묘에서 어떤 겁니까? 생지죠. 생지. 자, 이 말은 겁재에게 임수는 개수 겁재에게 모든 주도권을 뺏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임수는 지지 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겪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지지 묘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것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임수일간 일주별 운세 이렇게 나와 있죠. 일주가 6개 있죠. 자, 임인일주, 임오일주, 임술일주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임자, 임진일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렇게 6개 모두 각각 특징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인일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인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임민이 병지죠. 병지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묘에서 이제 사지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서 자리 잡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한다. 또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장인 사업자 모두 올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기능 기술이나 아니면 디자인 아니면 또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 사업자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애정운은 만나고 보면 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설수가 따른다라고 보고요. 양력 7월, 8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임오일주를 보겠습니다. 임오일주. 자, 임오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직장인은 승진운이다라고 봅니다. 상승적인 직장 변동운도 있고요. 특히 기능기술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크게 발전하는 해다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재물운은 막혔던 일이 풀려서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투자했던 일이 상승하거나 빌려줬던 돈을 받는다든지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죠. 양력 9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애정운은 부부는 갈등한다라고 봅니다. 연인은 이별운이고요. 오해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양력 8월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술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임술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직장인은, 갑작스런 직장 변동운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해다라고 보는 거고, 자, 휴직이나 장기 휴가, 아니면 파견이나 출장, 이런 일이 생기죠. 자, 두 번째는, 재물운은 투자하면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보고요. 돈을 내보내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애니까 지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은 만남과 이별, 이별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이성 문제로 많이 피곤한 애다 이렇게 보고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임신일주를 보면 임신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직장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윗사람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아랫사람과는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애고요. 그리고 구직자는 취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사업자는 금전 문제로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자, 풀릴 듯 하면서 좀 지연이 된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친한 사람의 도움으로 풀어가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건강운은 지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 출입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애정운이 또 애정운은
가까이 있으면 갈등하는 운이다라고 보는 거고, 장거리 연애라든지 주말 부부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임신일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자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자일주는, 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금전 지출할 때 문서 조심하시고요. 자, 문서로 인해 금전 손실 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은 윗사람과 갈등으로 갑작스런 직장 변동 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재무로는 올해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권에서 대출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는 운입니다. 저당이라든지 차업, 이런 일로 어려움이 있는 해고요. 양력 11월, 12월 이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자, 애정운도 부부나 연인 모두 올해는 애정운이 안 좋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일이 생기고요. 양력 7월, 8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진일주를 보면, 자, 임진일주는 첫 번째 사업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일은 문제가 됩니다. 하자가 생겨서 다시 일을 한다든지 손해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부모나 윗사람 도움이 있는 해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양력 5월, 6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건강운은 몸에 칼을 대는 수술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 조심하시고요. 양력 9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임수일간 계묘년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은 계수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계묘년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임수일간 알아봤고요. 바로 이제 계수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계수일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거 한번 볼게요. 자, 계수일간이, 자, 계묘년에 계수를 만났다. 그러면, 자, 십성으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비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비견운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자, 힘이 붙일 땐 협력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결과물이 생겼을 때는 분리분탈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면도 있죠. 자, 그래서 비견운이다 그러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좀 애매한 면도 있지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항상 공존하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계수일간이 계묘년을 만났다 이러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계수라는 자체는 미세한 물분자니까 그 자체로 비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비견운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운이 오면 자신 모습을 어떻게 거울에 비춰본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타인과 경쟁이 아니라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해고요. 현실적인 일에 잘 대응해 나가는 거죠. 또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일에 집중력이 강해지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 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의 성과가 좋죠. 또 그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고요. 친숙한 환경에서는 더욱 발전하지만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다음에 천간계수는 무토하고 합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자, 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죠. 자, 물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작용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운에서 오는 계수가 무토가 합을 하면, 자, 계수일간 어떻게 해요? 상승작용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비견 계수 역할이 계수일간에게
협력자로서 역할을 해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천간계수는 정화를 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정화가 어떤 건지 알 필요가 있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병화는 계수를 돕는 건데, 정화는 병화를 괴롭히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자 이걸 운에서 계수가 어떻게 해요? 오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계수가 정화를 극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계수 일간 입장에서는 비견 계수 때문에 누워서 고품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자로서 좋은 일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음에 지지는 이제 묘목이죠. 지지는 묘목. 자, 지지를 보면 12운성으로는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생지죠. 생지는 말 그대로 어떻게 강한 생명력을 얻은 거니까 계수로서는 최고의 방점이 어디에 있다? 묘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에서 만났으니까 올해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나씩 완성해 간다 이렇게 보고요. 자 주변 환경 조건도 최적화된 환경이니까 인맥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조건이 조성된 환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계수일간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는 자 계수일간 6개 있죠. 자 계해 일주, 계묘, 계미, 그 다음에 계사, 계유, 계축 이렇게 6개 일주가 있는데 각 일주별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해 일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해 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2, 3년 전에 하던 일을 다시 꺼내죠. 자 그래서 올해 다시 마무리하는 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과도 실적도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자 직장인은 양력 3월이나 11월에 승진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재물운도 좋습니다. 지출보다는 수익이 많은 해다. 자, 재물이 크게 변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정운은 올해 만나던 사람하고 결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별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준비하는 해다 이렇게 보고요. 양력 7월, 8월 이성운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계묘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계묘일주는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더욱 발전하는 해고요. 자, 취급 품목을 늘린다든지 매장을 늘리는 운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직원 수도 늘어납니다. 매출도 크게 성장하는 해다 이렇게 보고요. 양력 11월, 12월 재물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은 해외 출장 운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근무 지원하면 가능하다. 구직자는 취업이 가능하고요. 양력 3월, 4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부부나 연인은 가까이 있으면 갈등하고 떨어져 있으면 원만합니다. 양력 3월, 7월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미일주를 보면 개미일주는 상승적인 직장 변동운입니다. 이사 이동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해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운이라고 보는 거고 양력 9월, 10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운은 올해 전체적으로 좋은 해입니다. 재물운이 크게 변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정운은 사귀는 사람과는 올해 결혼운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운도 좋은데 양력 3월, 7월에 이성운이 좋은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사일주 보겠습니다. 자, 계사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직장인은 시기나 질투, 모함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구설수에 오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는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다. 양력 9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물운은
자, 고정수익, 외적인 수익이 좀 있는 해다라고 봅니다.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상속이라 증여, 이런 일이 있는 해고요. 양력 5월, 6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애정운은 스럽게 만나는 사람은 일시적인 만남이죠. 연인은 올해 장거리 연애하는 시기라고 보고요. 이성운이 빈번해지는 시기는 양력 7월, 8월, 이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유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개유일주는 관제수나 구설수가 있는 해죠. 문서 다룰 때 유의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나 갈등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력 5월, 6월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인은 출장이나 파견, 그 다음에 해외 출입이 있는 운입니다. 양력 9월, 10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애정운은 좋은 운이 아니라서 연인이나 부부는 떨어져 지내는 게 좋습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인연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개축일주가 개묘년을 만나면, 자, 직장인이나 사업자 올해는 지방이나 해외 출입 원활한 해다.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길이 열린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재물운은 수익보다 지출이 좀 많은 해죠. 기존에 투자한 재물은 수익이 좀 나는 해고요. 양력 11월, 12월 재물 변화가 크게 나오는 시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애정운은 좋은 운이 아닙니다. 연인이나 부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고요. 양력 7월, 8월 새로운 이성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개묘년 임수일간, 개수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